지난주 펼쳐진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에 국토안보부는 이들이 모두 전과자임을 강조했습니다. 13일 60마일이 넘는 강풍으로 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뉴욕시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80만 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교통 요금 반값 할인 제도가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주 전국에서 680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이들은 모두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과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13일 이민세관 단속국이 지난주 불체자 기습 단속을 통해 680여 명을 체포했다며 이번 단속의 주요 타겟은 전과자나 갱 멤버 등 공공안전과 국경안보, 이민 시스템에 위협을 주는 이민자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습 단속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체포된 자의 75%는 살인, 성폭행, 마약 밀매와 무기 소지 등의 전과가 있는 이민자이고 나머지는 추방 후 다시 미입국한 사람, 추방 명령을 받은 후 도주한 사람 등 이민법 위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과 LA, 시카고, 애틀랜타를 비롯한 동부와 중서부 전역에서 펼쳐진 대규모 불체자 기습 체포 작전으로 뉴욕시 41명을 포함 조지아와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190명, 중서부 235명, LA에서 161명, 샌안토니오 28명 등이 체포됐습니다. 켈리 장관은 술렁이는 이민자 사회를 의식한 듯 이번 단속은 ICE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범법 이민자 단속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30명은 추방됐으며 뉴욕시에서 체포된 41명 중 38명은 전과자로 나타났습니다. 12일 밤부터 불어닥친 강풍은 뉴욕, 뉴저지 일원을 핥히고 갔습니다. 건물 유리가 깨지는가 하면 곳곳에서 나무가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과 항공편에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13일 뉴욕과 뉴저지주 일대에 최대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강타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맨해튼 밀레니엄 힐튼 호텔의 23층과 14층 유리창 일부가 강풍에 의해 인도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뉴 로셀에서는 운행 중이던 차량 위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여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입니다. 브롱스에서는 가로수 2그루가 도로를 덮쳤고 나소 카운티 글렌코브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주택 위로 쓰러졌습니다. 메트로노스 열차의 할렘 라인과 뉴 헤븐과 덴버리 라인역에서는 쓰러진 나무들로 인해 한때 운행이 중단됐으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베이론역에서는 전신주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라코웨이 타운십에서는 가로수가 차량 위로 떨어졌고 페러슨시에서는 가로수가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일부 구간도 오후 한때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이 1시간 이상 지연 운항됐고 뉴저지 뉴아크 공항도 평균 3시간 30분 항공기 운항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는 지난 1월 23일 폭풍 노리스터로 인해 일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향후 개최할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옐런 의장은 오늘 상원은행위원회 상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앞으로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 고용과 물가 상승이 예상대로 진전될 경우 기준금리 추가 조정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옐런은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점이나 인상 기준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오는 3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6월 인상을 가장 유력시하고 있지만 옐런의 발언은
3월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6월까지의 회의를 통해 추가 인상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옐런은 특히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강해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2%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며 향후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금리 인상을 서서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옐런은 또 재정정책이나 다른 경제 정책상의 변화는 잠재적으로 경제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할 정책들이 경제 전망, 나아가 통화 정책의 방향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규제 완화 검토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새해 연설에서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재천명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지원을 통한 뉴욕시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3일 새해 연설에서 저소득층 주택 지원을 통한 소득 불균형 문제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서민주택 20만 가구를 확보하겠다는 주택 정책을 재확인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2018 회계년도부터 5년간 총 9,3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 유니버셜 액세스에 의해 뉴욕시 주택법원에 계류 중인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법률 상담은 물론 변호인 서비스까지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1억 5,500만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가 2014년부터 제공해온 무료 법률 서비스로 억울하게 퇴거 명령을 당하는 저소득층이 줄었고 불법 퇴거는 24% 감소했습니다. 시정부는 또 19억 달러를 투입해 연소득 4만 달러 이하 가정을 위한 서민 아파트 만 가구 추가 공급안도 발표했습니다. 렌트 부담을 안고 있는 노인과 퇴역 군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62세 이상 노인들에게 5,000 가구, 퇴역 군인들에게 500가구, 일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나머지 4,500가구를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아시안의 경우 30% 이상의 가구가 소득의 절반을 렌트로 내고 있습니다. 13일부터 브루클린 하이츠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접수 신청은 4월 14일까지이고 추첨을 통해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브루클린 다운타운에 있는 25층 주상 복합 건물의 주거용 유닛 714개 가운데 서민용 유닛 143개가 13일부터 추첨을 통한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51개가 스튜디오이며 원베드룸 52개, 투베드룸 40개입니다. 신청 자격은 월 렌트가 $897인 스튜디오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32,640에서 38,100달러입니다. 원베드룸은 월 렌트 963달러로 신청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34,972에서 38,100달러, 2인 가구 기준 34,972에서 43,500달러입니다. 투베드룸의 경우 월 렌트 1,166달러입니다. 서민용 유닛 가운데 50%는 브루클린 하이츠, 넘버, 포트그린, 클링턴 힐, 보럼 힐, 비니거 힐 등에 해당하는 커뮤니티 보드 2 지역 거주민에게 5%는 시 공무원에게 선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시청각 장애인 포함 거동에 불편한 장애인에게 7% 유닛이 할당됐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4월 14일입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요금 반값 할인 제도가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8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일 뉴욕시 대중교통요금 반값 할인 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이에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뉴욕 시의원 수십 명은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요금 반값 할인에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대중교통 승계 권익단체 라이더스 얼라이언스가 지난해 4월 저소득층 대중교통 반값 할인 방안을 제기한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인, 시의원 등이 이에 합세하면서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반값 할인 대상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 18에서 64세 뉴욕시 거주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24,0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뉴욕시 4가구 중 1가구가 대중교통 요금을 낼 형편이 못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장애인, 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트로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값 할인 혜택을 받게 될 뉴욕시 저소득층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되고 비용은 연 $2억 2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미 할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캠든과 뉴욕 등 뉴저지주 5개 도시에 제공됐던 판매세 감면 혜택이 폐지됩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도시경제 활성화구역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3.5%의 판매세를 적용했던 브리지턴, 캠든, 뉴욕, 플레인필드, 트렌튼 등 5개 도시에 판매세 절반 혜택이 만료됐습니다. 지난 10일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경제 활성화구역 연장안을 거부하며 도시경제 활성화구역 지정은 주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주며 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도시경제 활성화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 올해 1월부터 다른 지역과 같은 6.875%의 판매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실패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는 법안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도시경제 활성화구역 지정은 지정된 지역의 판매세를 절반으로 내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과 해당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고 타 지역 주민들은 고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이번 연장 법안을 상정한 주 의원들은 트렌튼 지역의 경우 100개 이상의 업체가 도시경제 활성화구역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주 의회를 통과한 연장 법안에 주지사가 반대함으로써 도시경제 활성화구역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대학 출신 중 학자금 융자,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진 사람이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금 융자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 스튜던트 론 리포트가 연방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욕과 뉴저지에서 총 31,566명이 연방정부가 제공한 학자금 융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 23,403명, 뉴저지주에서 8,153명 등이었습니다. 뉴욕은 29만 601명 중 8%가 채무 불이행 상태였으며 뉴저지는 대출자 8,143명 중 9%, 커네티컷은 8.56%가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한 펜실베니아주는 21,266명으로 9.27%에 달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악성 연체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심각한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놓여 있는 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상환 지연은 소비를 제약하기 때문에 미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이동통신업계에 무제한 데이터 플랜에 버라이즌이 합류했습니다. 업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라이즌이 13일부터 무제한 데이터 플랜을 다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버라이즌은 2011년 무제한 데이터 플랜을 폐지했지만 스프린트와 T모빌이 무제한 데이터 플랜을 제공하면서 지난해 버라이즌의 신규 가입자는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버라이즌의 무제한 데이터 플랜 부활은 이처럼 이탈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버라이즌의 무제한 데이터 플랜 가격은 스마트폰 한 대 기준 월 $80입니다. 4명 패밀리 플랜의 경우에도 월 $180로 T모빌이나 스프린트에 비해 $10에서 $20가량 더 비쌉니다. 이에 대해 버라이즌은 고화질 동영상 등 서비스 품질의 차이로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헤비 유저들에게는 다른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속도를 낮출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무제한 데이터 플랜 제공을 재개한 AT&T는 월 $100를 받고 있어 버라이즌의 무제한 데이터
데이터 플랜 부활이 큰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미은행이 신규 시장 진출과 고객층 확대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미은행 금종국 행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류 대형 은행들의 한인사회 공략 등 은행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고 영업 기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종국 행장은 한미은행 발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고객 확보를 위해 자동차나 몰개지 대출 부문의 금융상품 강화는 물론 온라인 비대면 대출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은행 수익성과 경쟁력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와 스몰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상업용 장비 리스 프로그램 운용 등 다양한 서비스와 금융 상품 강화로 한인 고객뿐만 아니라 비한인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금종국 행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은행 측은 기업 중심의 커머셜 뱅킹과 개인 고객 중심의 리테일 뱅킹의 분리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보다 수준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LA 한인타운에는 전통적인 발렌타인 선물인 초콜릿과 꽃 선물이 단연 가장 높은 인기를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발렌타인을 맞은 가게와 상점 곳곳은 대목 잡기가 한창입니다. 노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날인 발렌타인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타운 곳곳의 마켓과 제과점, 카페 등 발렌타인을 맞아 사랑스러운 장식들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위해 장미와 형형색색의 꽃이 가득한 꽃가게 사장님의 손길은 오늘 유난히 분주합니다. 정통적인 장미 바구니와 꽃다발을 비롯해 독특한 데코레이션들의 꽃이 가득합니다. 특히 휴일에 있었던 지난해 발렌타인데이에 비해 올해는 평일 발렌타인데이가 있어 더 많은 손님들이 꽃가게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1인 평균 $146를 꽃을 구매하기 위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훨씬 바쁘죠. 그러니까는 주중이니까 그 대신 미리미리들 주문을 하시고요. 다시 인터넷으로들 더 많이 오더하세요. 특히 올해는 더 컬러풀하게 했어요. 저희가 그 로즈 박스도 주로 한 색깔로 했었는데 박스 자체를 올해는 빨주노초 파넘보 모든 색을 다 사용해가지고 눈에 확 띄고 아주 해피한 색깔로 연출했습니다. 한인타운 곳곳의 제과점 역시 분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년 중 크리스마스에 이어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이는 발렌타인데이에는 많은 손님들을 사로잡기 위해 특별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발렌타인 선물인 초콜릿부터 다양한 데코레이션의 케이크 등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위해 아기자기한 상품들이 눈에 띕니다. 저는 초콜릿이랑 브라우니를 직접 만들어서 주기로 했어요. 카드랑 같이. 제가요 혼자 손으로 만든 인형을 만들어서 주려고요. 누구한테 주려고 만들었어요? 엄마랑 아빠요. 언니랑 같이 이 인형 만들었어요.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면서 여전히 연인과 지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이들로 얼어붙었던 경제마저 녹이고 있는 듯합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오바마의 리더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서 탄탄한 근육을 과시하며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한 남성. 서핑과 패러글라이딩을 합친 카이트 서핑을 즐기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임기 8년 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수상 스포츠를 즐기지 못했던 한을 모처럼 맞은 휴가 동안 마음껏 풀고 있습니다. What does a former president do to relax? He learns to kite surf.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기고 백악관을 떠났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여전히 화제거리입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한가로이 물놀이를 즐기느냐며 야속한 마음을 드러낸 이도 있지만 오바마의 리더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오바마를 향한 그리움을 달래준다는 오바마 포옹 카드까지 등장했습니다. It's 28 inches fingertip to fingertip and will literally hug you. And of course you can do the diagonal hug, right? Around the neck and the arm. 오바마가 두 팔을 활짝 벌려 포옹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종이 카드로 시중에서 1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How's it feel? How's it feel to be hugged by Obama? 도시 곳곳엔 실종된 오바마를 찾는다는 포스터가 나붙었고 미아 찾기 프로그램처럼 우유팩에도 오바마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오바마를 찾는 포스터엔 갈색 눈의 남성이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백악관이라는 설명까지 달려 있습니다. SNS에서도 오바마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트위터 팔로워 수가 퇴임 후에 8,400만 명으로 늘어 세계 3위로 뛰어올랐고 오바마의 퇴임 소식에 슬피 우는 어린아이의 동영상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But why does it make you sad? Because he's never going to be the president no more. 전직 대통령의 인기를 좌우하는 건 현직 대통령이라는 말처럼 트럼프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수록 오바마에 대한 그리움도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크리스틴 뉴저지 주지사는 10일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형사소송을 당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범죄 기록이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의 웹사이트와 구글 등에서 삭제됩니다. 이번 법안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범죄 기록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슈퍼볼 주말 동안 뉴욕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총 1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37명이 부상당했으며 각종 교통 위반으로 4,000개가 넘는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동안 1,424건의 속도 위반, 61건의 운전 부주의, 43건의 무브오버 규정 위반 등도 적발됐습니다. 뉴저지주의 전기요금이 오는 6월부터 최소 3달러에서 최대 8달러까지 내려갑니다. 락클랜드 일렉트릭 고객들은 한 달 평균 7.67달러, 6.3%로 가장 큰 폭으로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되며 200만 이상인 PSENG 고객들은 2.6%, 3달러가 내려갑니다. 조지 센트럴 파워 앤 라이스 고객들은 4.07달러, 애틀랜틱 시리 일렉트릭 고객은 4.14달러가 내려갑니다. 이번 전기료 인하는 낮아진 천연가스 요금과 에너지 효율적인 새 발전소 구축이 원인입니다. 네이버 푸스카웃이 최근 연방수사국과 경찰 등 사법기관의 각 타운별 강도, 절도, 살인 등 인구 1,000명당 발생하는 범죄율 등을 분석해 2017 가장 안전한 도시와 위험한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결과 뉴저지의 버겐필드가 미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6위에 올랐고 캠든은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4위에 랭크됐습니다. 뉴욕에서는 해리슨이 26위로 가장 높았으며 뉴저지에서는 포트리가 21위에 올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한 차례 비나 진눈깨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불어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